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남도 땅, 예와 도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어느 명문 종갓집에서 일어난 아주 기상천외한 사건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던 어느 늦가을이었지요. 전주 땅에 가면 대대로 학자를 배출하기로 이름난 안동권씨 문중에 커다란 종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고 담벼락 너머로는 고소한 장 냄새가 끊이지 않던 그런 집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번듯해 보이는 이 집안에 아주 커다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이 집의 바깥 주인, 그러니까 종손 되시는 양반이 성품은 참 곱고 착한데 세상 물정에는 아주 까막눈이었던 모양입니다. 친구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 가문의 전 재산을 걸고 보증을 섰는가 하면 큰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선 장사는 대차게 말아먹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그해 겨울은 또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고가는 비어가고 대문 앞에는 빚쟁이들이 사나운 얼굴로 문을 두드려대니 집안 어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놓으셨지요. 자, 여기서 우리 주인공, 이 집안의 맏며느리 윤씨 부인을 소개해야겠네요. 윤씨 부인은 근방에서 현모양처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사당에 문안 올리고 거칠어진 시어머니 손등에 정성껏 기름을 발라드리던 심성이 고운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고운 외모와는 달리 그 속은 웬만한 장수보다 단단한 바위 같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윤씨 부인은 흐릿한 등잔불 아래 앉아 한숨 짓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내민 장부를 보니 당장 다음 달이면 이 유서 깊은 종택을 비워주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집과 문전 옥답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며느리 가슴인들 오죽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막대한 빚을 쥐고 흔드는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한양에서도 이름이 자자한 기방월영각의 행수기생 매향이었습니다. 이 매향이라는 여인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내들 뺨치는 배포에 바둑판 위에선 귀신도 곡할 묘수를 둔다 하여 여국수라고 불렸지요. 윤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앉아서 눈물만 흘린다고 조상님이 도와주실까? 내 이 한 몸 던져서라도 가문을 살려야겠다. 그녀는 시어머니 몰래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갑오이자 가문의 상징인 벽옥 비녀가 들어있었지요. 은은한 빛을 내뿜는 그 비녀를 보며 윤 씨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길을 뚫고 윤씨 부인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반댁 부인이 발걸음을 해서는 안 될 곳, 울긋불긋한 등이 걸려있고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기방월영각으로 말이지요. 비단 치맛자락이 이슬에 젖어 무거워졌지만 윤씨 부인의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가문의 운명이 걸린 비녀와 함께 어릴 적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익혔던 바둑의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자, 과연 이 얌전한 종갓집 며느리가 그 험한 기방에 가서 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되려 합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길을 헤치고 우리 윤씨 부인이 드디어 한양바닥에서 제일 간다는 기방 월영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보통 양반과 아녀자라면 대문 근처에도 안 갈 곳이지만 지금 윤씨 부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안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는데 체면이 문제겠어요? 부인은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커다란 대문 고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누구 없느냐?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이 펄했지요. 이윽고 대문이 끼익 열리는데 아이고 세상에. 안에서 풍겨나오는 분내와 술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생들이, 아니
웬 양반댁 마님이 여길 다 오셨을까? 하며 입을 가리고 킥킥거립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당당한지 비웃던 기생들도 슬금슬금 길을 터주었지요. 드디어 월영각의 주인 행수 기생 매향이 있는 별채에 다다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가득 은은한 침향 냄새가 진동하고 한쪽 구석에는 흑백의 바둑돌이 담긴 귀한 대추나무 바둑통이 놓여 있었지요. 매향은 화려한 가채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윤씨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나, 전주 땅에 그 고고하신 종갓집 며느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빚을 갚으러 오셨나 했더니 빈손이신 듯한데? 매향의 목소리는 옥쟁반의 굿을 굴러가듯 낭낭했지만 그 끝은 가시처럼 뾰족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품 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오늘은 돈 대신 가문의 자존심을 가지고 왔네. 보자기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벽옥 비녀가 나타나자 매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호, 과연 명문가의 보물답군요. 하지만 부인, 이 비녀 하나로는 수천 양의 빚을 다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걸 모르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방 한가운데 놓인 바둑판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바둑으로는 한양 땅에서 대적할 자가 없다 들었네. 어떠한가 나와 바둑 한 판을 두어 내기를 하는 것이.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구경하던 기생들이 아니, 마님이 미쳤나 봐. 우리 행수님이 어떤 분인데? 하며 소란을 피웠지요. 매향 역시 어이가 없다는 듯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 바둑은 사내들의 노름인 줄만 알았는데 안방에서 수놓던 솜씨로 제 바둑을 당해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지요. 대신 내기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매향은 부채를 탁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이 이기신다면 자, 여기 있는 이 산더미 같은 빈 문서들을 제 손으로 직접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다면 그 비녀는 물론이고 부인께서도 이 월영각의 종이 되어 평생 거친 일을 하셔야 할 텐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어르신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종갓집 맏며느리가 기방의 종이 된다니요. 이건 가문이 망하는 것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바둑통을 자기 앞으로 당겼지요. 약속은 꼭 지키게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니. 매향의 눈에 살기가 스쳤습니다. 요 고고한 양반댁 여편네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주마 하는 신보였겠지요. 드디어 대국이 시작되려 합니다. 매향은 흑돌을, 윤씨 부인은 백돌을 쥐었습니다. 바둑판 위로 첫 돌이 탁 하고 놓이는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어릴 적 인자하셨던 할아버지 곁에서 바둑을 배우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바둑은 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것이란다. 할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지요. 가문의 운명을 건 여인들의 대결, 흑과 백의 전쟁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과연 우리 윤씨 부인은 그 영악한 기생의 수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바둑판 위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바둑판 19로 길 위에서 펼쳐지는 그 숨막히는 싸움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매향의 흑돌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윤씨 부인의 백돌을 사정없이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수는 서로 탐색전을 벌이는 듯 하더니 매향이 갑자기 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부인, 수놓던 솜씨가 제법이라 생각했는데 바둑판 위에서는 영 힘을 못 쓰시는군요. 매향은 비단 소매를 걷어붙이며 바둑돌을 판 위에 탁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와 꽂히는 것처럼 방 안을 울렸지요.
매향의 수법은 정말이지 지독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집을 지으려 하면 어느새 그 틈을 파고들어 회방을 놓고 돌들을 연결하려 하면 가위질하듯 뚝뚝 끊어버립니다. 윤 씨 부인이 애써 지켜온 우상귀 쪽의 집들이 매향의 공격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는 구경하던 기생들이 아이고 저러다 곧 끝나겠네. 마님, 이제 그만 치마 걷어붙이고 부엌일 배울 준비나 하셔요라며 깔깔거리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윤 씨 부인은 그 조롱 섞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바둑판, 그 흙과 백의 세상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 씨 부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지요. 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매향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듯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부인, 이제 절반도 채 안 남았는데 보셔요. 부인의 백돌들은 갈 곳 잃은 낙엽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제 돌들이 저렇게 성곽처럼 버티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시겠소? 매향의 말대로 바둑판 중앙은 이미 시커먼 흙돌들이 거대한 그물처럼 백돌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마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이 대마가 죽으면 바둑은 거기서 끝입니다. 윤 씨 부인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대문에 붙을 압류 딱지가 눈앞을 가렸지요. 조상님들, 제가 정말 여기서 무너져야 합니까? 제가 너무 무모했던 것입니까?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심지어 매향은 이제 승부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곁에 둔 찻잔을 들고 유유히 차를 마시며 윤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오만한 눈빛이 윤 씨 부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요. 방 안의 열기는 뜨거워졌지만 윤 씨 부인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수는 몇 안 되는 상황. 매향의 마지막 결정타가 놓여지면 백돌들은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기생들은 벌써 승전고를 울리듯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고 매향의 입가엔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그 순간 윤 씨 부인이 갑자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주변의 소란도 매향의 비웃음도 타 들어가는 향 냄새도 모두 사라진 듯한 정적. 그녀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마지막 말씀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얘야, 바둑판 위에는 죽은 돌이란 없단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돌이 바로 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때가 있는 법이지. 윤 씨 부인의 손이 천천히 바둑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르르 떨리던 손가락이 차가운 백돌 하나를 집어 올렸지요. 매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를 두시든 소용없을 텐데요. 하지만 윤 씨 부인은 대답 대신 모두가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했던 저 귀퉁이에 아무도 보지 않던 곳으로 백돌을 가져갔습니다. 과연 그 한 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는 숨막히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돌이 바둑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이 놓은 그 백돌 하나. 매향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지요. 아니, 마님. 그 구석탱이에 돌 하나 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건 이미 죽어있는 돌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매향이 다음 수를 두려다가 갑자기 멈칫합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차가 바닥으로 출렁 쏟아집니다. 이게 왜? 매향의 눈동자가 좌우로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던 기생들도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거렸지요. 어르신들, 이게 바로 바둑에서 말하는 자충수를 유도하는 묘수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놓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돌 하나가
사실은 매향의 거대한 흑돌 군단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급소였던 겁니다. 매향이 그동안 너무 승리에 취해 공격만 퍼붓느라 자기 진영의 뒷문이 훤히 열린 줄도 몰랐던 것이지요. 윤씨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바둑을 이기기 위한 전쟁으로 보았지만 나는 이 바둑판을 우리 집안의 마당이라 생각했네. 마당 구석에 잡초 하나가 자란다고 그 마당이 죽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 잡초를 무시하고 집을 짓다가는 결국 뿌리가 깊어져 기둥을 흔드는 법이라네. 매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바둑돌을 여기저기 놓아보지만 두면 둘수록 자기 돌들이 스스로 목을 죄는 꼴이 되었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전국의 국수들을 다 꺾은 이 매향이가 저 안방 옆 현내한테 진다고. 매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집니다. 하지만 승부의 신은 이미 윤씨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백돌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용처럼 꿈틀대며 흑돌의 포위망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매향이 철옹성처럼 쌓아 올렸던 거대한 흑돌 대마가 단 한 번의 숨통 끊기로 인해 일제히 죽은 돌이 되어 바둑판 위에서 거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윤씨 부인이 매향의 죽은 돌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자기 바둑통 뚜껑에 담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승전고 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기생들은 이제 비웃음은커녕 입을 딱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매향의 손에 쥐어져 있던 바둑돌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굴러갑니다. 졌어. 내가 졌구나. 매향은 넋이 나간 듯 바둑판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흐트러진 머리칼을 단정히 정리하고 차분하게 매향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가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깊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자네의 바둑은 화려했으나 진심이 없었네. 나는 오늘 목숨을 걸고 이 돌을 놓았지만 자네는 그저 유희로 나를 비웃었을 뿐이지. 그것이 오늘 자네와 나의 차이일세. 매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이 종갓집 며느리가 가진 기계가 얼마나 거대한 태산 같았는지를 말입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오직 촛불만이 일렁이며 두 여인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 아닙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약속한 결과를 받는 일뿐이지요. 기생 매향은 과연 약속대로 그 산더미 같은 빈 문서들을 태워버릴까요? 아니면 억울하다며 발뺌을 할까요? 자, 이제 이 긴장됐던 승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볼까요? 바둑판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던 기생 매향이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화로를 자기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겹겹이 쌓인 종이 뭉치를 꺼냈지요. 바로 윤씨 부인의 집안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었던 그 무시무시한 빈 문서들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웠던 기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저 아까운 돈을 다 날리시는 건가? 하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매향은 대범한 여장부였습니다. 그녀는 문서 한 장 한 장을 촛불에 갖다 댔습니다. 화르르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채웠지요. 수천 양의 빚이 재가 되어 흩어지는 그 순간 윤씨 부인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매향이 타버린 재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제가 진 것은 바둑 실력이 아니라 부인의 그 깊고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빚은 이제 세상에 없는 것이니 부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그리고 이 비녀도 다시 가져가십시오. 매향은 아까 뺏으려 했던 벽옥 비녀를 정중히 받들어 윤씨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비녀를 받아 쥐며 매향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고맙네. 자네의 그 마음 잊지 않겠네. 언젠가 우리 다시 바둑판 앞에 앉을 때는
이런 내기 말고 그저 좋은 버스로 마주 앉으세나. 동이 터오는 이른 새벽, 윤 씨 부인은 다시 안개 낀 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올 때는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무거웠던 발걸음이 이제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요. 종택 대문에 도착하니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대문 앞을 지키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아가, 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우리가 다 잘못했다. 제발 무사하기만 해다오. 울먹이는 시어머니 앞에 윤 씨 부인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옥비녀를 내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걱정 마셔요. 조상님들이 도와주셔서 빈 문서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안동권 씨 종갓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주인은 지난날의 실수를 거울 삼아 학문에 정진했고 윤 씨 부인의 지혜로운 살림 아래 집안은 예전보다 더 번창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이면 종갓집 뒷마당 정자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곤 했답니다. 화려한 가채를 벗고 수수한 옷차림을 한 매향이 차바구니를 들고 찾아오면 윤 씨 부인은 반갑게 맞이해 다시 바둑판을 마주하곤 했지요. 이제 그들의 바둑판 위엔 날 선 칼날 대신 은은한 차 향기와 정겨운 웃음소리만 가득했답니다. 신분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달랐지만 두 여인은 바둑돌 하나에 서로의 진심을 담아 나누는 둘도 없는 벗이 된 것이지요. 자, 어르신들, 제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윤 씨 부인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바둑판처럼 답답하고 내 돌들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윤 씨 부인처럼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심을 다하다 보면 어디선가 뜻밖의 신의 한 수가 나타나 판을 뒤집어주는 법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지요? 어르신들도 오늘 하루 사시면서 힘들고 답답한 일 있으셨다면 우리 며느리 윤 씨의 그 당찬 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엔 더 흥미진진하고 배꼽 빠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모두 좋은 꿈 꾸시고 편안히 주무셔요.